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무기가 링스라고. 네네네네. 지난번에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차 후보로 우리의 레드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드백과 최종 후보에 같이 올라간 독일의 KF-41 링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레드백만 빨아잡겠어요 사실. 근데 사실 최종 후보에 올라온 만큼 링스 역시 만만치 않은 성능 가진 보병 전투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링스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후보에 누가 낙점될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스의 탄생 배경이 있을까요? 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독군이 바로 창설이 됐어요. 근데 서독군이 창설되었을 때 서독군은 미국으로부터 M47, M48 전차를 받았었고요. 장갑차 역시 미제 M39AUB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서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갑 차량들은 굉장히 함량 미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독일이 패망을 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여전히 독일은 기갑 차량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뽑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요, 전차는 레오파드 시리즈로 가기로 했고 장갑차 역시 M39에 비해 훨씬 나은 이른바 슈춘판자 HS-30을 개발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춘판자 HS-30은요 애초에 급히 개발을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실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화력이나 방어력 등 한계점이 분명했죠. 그래서 서독군은요 60년대 내내 개발 기간을 거쳐 드디어 1969년에 마르더1 보병 전투 장갑차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서방 최초의 보병 전투차로 평가가 돼요.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세계 최초는 2년 전에 나왔던 1967년에 나온 소련의 BMP-1 보병 전투차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더의 후속으로 나온 보병 전투차가 이제 푸마죠. 이게 현재 독일군이 쓰고 있는 건데, 하지만 푸마는요 개발 과정에서 컨셉이 여러 번 바뀌었고 가격마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2002년 사업이 착수된 이래 2021년에서야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을 그 정도입니다. 거의 20년이 가까이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르더1 보병 전투차의 제작사는요 독일의 라인메탈사고요. 그 마르더1의 후계 푸마는 라인메탈하고 독일의 KMW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라우스 마페이 와그만이라는 이런 KMW 이 두 회사의 합작이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요 전후 독일의 기갑 차량은요 라인메탈이 화력 체계를 담당하고 KMW가 차체를 만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라인메탈은요 독자적으로 보병 전투차를 개발할 능력이 되는 그런 회사였어요. 1990년대 초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죠. 그리고 동서독 통일과 함께 이제 냉전이 무너지잖아요. 소련의 붕괴로. 그러면서 서독군과 나토 동맹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독일이 잃어버렸죠. 그 전까지는 독일제 기갑 차량, 독일제 전차, 독일제 소총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든 말고 샀거든요. 나토 국가들이. 근데 이런 거대한 시장이 이제 뭐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바짝 축소가 됐단 말이죠. 냉전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독일의 방위 산업체들은요 갖은 분쟁과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라인메탈과 KMW 양강 구조로 재편이 됩니다. 특히 화력체계 분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이 높았던 라인메탈은요 1990년 디젤 엔진 전문 회사 MAK, 보통 막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어 99년에는 과거 티거 전차를 만들었던 헨셸과 자동화 설비회사 쿠카까지 합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라인메탈이 어떻게 돼요? 단숨에 독일 최대의 기갑 차량 관련 기업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마의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라인메탈은 기존의 마르더1을 개량한 마르더1 A5 차량으로 해외 세일즈에 나섭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마르더는요 언제 나왔습니까? 69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설계 자체가 낡아서 2000년대 시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었어요. 한 예로 레오파드2를 도입한 캐나다가요 주력 전차와 함께 운영할 3, 40톤급 보병 전투차를 찾았는데 라인메탈은 여기에다가 마르더1 A5를 밀어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캐나다한테 망신만 당했대요. 도대천원의
세일즈를 할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딴 걸 갖고 와서 사라고 굉장히 핀잔을 들었대요. 결국 라인메탈은요 완전히 새로운 장갑 차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링스가 나오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독일 연방군의 요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해외 군대 주문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라인메탈이 전부 개발을 자기 부담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돈을 날리고 회사가 휘청거리죠. 우리 예전에 미국 항공기 회사들이 이런 짓 하다가 몇 개 날아간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맥도날드 글라스도 그랬었고. 그래서 2011년에 라인메탈은요 링스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형태로 사업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좀 여기저기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그러고요 놀랍게도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초기 사업 구상부터 개발 전략, 개념 설계 및 상세 설계 과정을 거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출시까지 했어요. 시제품을. 그리고 심지어 개발 비용도 굉장히 저렴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갑차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 기간하고 비용을 생각해보면요. 이 5년이란 이런 이 기간은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그 다음에 개발 비용도 기존의 뭐 푸마하고 비교해보면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했대요. 거기에다가 고성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헤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고성능의 헤비급 보병 전투차를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비교적 싸게 완성시킨 거였죠. 그러니까 역시 라인메탈이라는 회사의 저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보병 전투차 개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나름 겪었거든요. 라인메탈이. 그러니까 그런 그 시행착오가 여기에서는 아주 굉장히 약으로 작용한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라인메탈이 미래의 군이 요구하는 보병 전투차의 개념을 정확히 꿰뚫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장갑차는요. 군의 소요 제기하고 각종 성능 요구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근데 반면 링스는요. 장차 헤비급 보병 전투차가 대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라인메탈은요. 2010년대 이후에 보병 전투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구입을 검토한 주요 국가들의 요구 조건을요. 굉장히 꼼꼼하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시장 분석 작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 대다수의 구매 후보국들이 보다 넓은 차내 공간과 다양한 파생형을 요구한다는 것. 이걸 간파했어요. 특히 지휘관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직사화기하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체계. 또한 주력전차 수준의 기동성, 그리고 여기에 우수한 방어력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된 요구사항임을 파악합니다. 결국 라인메탈에서는요. 우선 공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큰 차체를 만들어요. 이 차체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차체를 어떻게 했냐? 모듈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크기, 그러니까 주로 차체 길인데 이 크기를 맞출 수 있게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같이? 레고 같이. 또한 구매 국가별로요. 요구하는 장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동력계, 뭐 화력, 센서 이런 게 다 다양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측하고 차체 단계에서부터 각종 장비가 들어가는 파트를 역시 뭘로? 모듈식으로 설계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조합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차체와 여유 있는 공간은요. 이런 부품 전용에도 아주 굉장히 이득이 됐습니다. 엔진이나 포탑 등은요. 크기나 형상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공간의 여유가 없으면 이걸 적용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한마디로 어떤 형태로든 탑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큰 장비든 작은 장비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라인메탈이 개발해야 하는 것은 모듈형 차체와 그 구성 요소였어요. 실제 엔진이나 변속기, 장갑 구조, 화력 체계 등은요. 개발하고 실험하고 검증받고 생산하는 데 드는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위해서 새로운 엔진을 만든다. 뭐 새로운 뭐 서스펜션을 만든다. 뭐 새로운 뭐 트랜스미션을 만든다. 이런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섰거든요. 하지만요. 차체의 기본 구조 자체는 쉽게 말해서 그냥 차체라는 거 한마디로 그냥 강철 박스잖아요. 강철 박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줄어들고 개발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링스의 탄생 개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건 호주군이 요구하는 사항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링스의 특별한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체가 굉장히 커요. 라인메탈의 엔지니어들은요. 예전에 만들었던 거 마르도 1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현대 기술을 사용해서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링스는 차대 길이에 따라서요. KF31하고 KF41로 구분이 됩니다. 이 KF가 무슨 뜻이냐면 독일어인데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캐튼 브라우저 뭐 이게 영어로 하면 트랙트 비클이래요. 그러니까 KF31, KF41 등 두 가지 표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KF31은 30mm 기관포를 탑재한 거고요. KF41은 35mm 기관포를 탑재했고 차체 길이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드백과 경쟁하는 게 바로 이 KF41이에요. 이 KF41은요, 차체 길이가 7.7m, 폭은 3.6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레드백하고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 레드백 이전에 우리나라의 K21 장갑차하고 비교해봤고요. K21 장갑차는 길이가 6.9m에 폭이 3.4m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한 둘레 이상 큰 차대죠. 링스의 전투 중량은요, KF41 표준형이 44톤입니다. 거대한 차체하고 그만큼의 넓은 표면적, 두터운 측면 장갑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벼운 축에 든다고 그러네요. 두터운 장갑을 두르고 방어력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넓은 공간과 그 활용에 집중한 그런 장갑차 설계입니다. 덕분에요, 수리와 개량의 용이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넓고 여유있는 공간 덕분에 정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했고요. 향후 특정 부품이나 장비를 교체, 개량할 때도 차량의 기본 구조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모듈화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트가요, 차체 후방의 임무 공간이에요. 통상적인 장갑차의 후방 임무 구획은요, 그냥 박스 형태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그 위에 도어나 해치를 이렇게 장착한 건데, 하지만 링스의 임무 구획은요, 차체 상부가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제작됩니다. 여기에 평판형 상판하고 포탑 링 모듈이 결합되면 보병 전투차가 되는 거고요. 지붕이 이제 부풀어 올린 돌출형 상판을 설치하면 병력수송 장갑차가 되는 거고, 혹은 통신 차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상판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뭐 앰뷸런스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장비도 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갑차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 역시 이 모듈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요, 차내에는 좌우로 2열의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바닥에 일정한 간격의 고정형 하드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좌석이나 침상, 장비 등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했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거죠. 뭐 이건 뭐 우리 레드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레일에 따라 표준 규격의 덕트와 배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원이나 냉각이 필요한 전자장비 등도요, 아무 개조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링스를 운영하는 군은요, 차량의 장비를 긴급히 교체하는 상황이라면 야전에서도 상판을 드러내고 레일에 따라서 기존 장비를 빼낸 다음에 필요한 장비를 넣고 상판을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듈 수정 기간은 한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레고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게 모듈식이긴 해도 기본 구성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 구성 요소가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구조들은 라인메탈이나 그 자회사 협력사가 기존에 개발한 장비들입니다. 서스펜션의 경우는 레오파드 1 전차하고 PZH 2000 등이 사용했던 토션바 설계 규격을 그대로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댐퍼라는 장비를 추가했대요. 뭐 자동차 정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댐퍼는 일종의 진동 흡수 장치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네요. 궤도는요, 우리 레드백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소이스가 개발한 고무 궤도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PZH 2000에 채택된 금속 링크 궤도인 DST84025 두 가지 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궤도는 획득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만요, 고무 궤도는 소음 진동의 저감 효과, 그 다음에 경량에 따른 우수한 연비, 그 다음에 승무원의 피로 감소,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이점이 있어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이 링크가 고무 궤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주행 테스트한테 우리 레드백한테 밀렸었거든. 그래서 급히 내가 고무 궤도로 바꾼 거예요. 이 조종석의 구성과 제어 계통은요, 레오파드 2를 개조한 공병 전차가 있어요. 라인메탈에서. 그게 코디악이라는 건데 이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코디악은요, 차차 굉장히 커요. 이게 공병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큰 장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각이 굉장히 많잖거든요. 근데 이 코디악은 사각을 메꾸기 위해서 차체 사방에 360도 감시 가능한 카메라하고 이 차내의 3면 디스플레이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조종수가 차체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고도 전장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설계죠. 그러니까 EU 코디악의 설계를 그대로 여기 KF-41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내 장비 중 에어컨하고 히터는요, 역시 라인메탈이 생산했던 복서 장갑차를 위해 설계한 장비를 링스의 차대에 맞춰서 일부 덕트만 수정한 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용하거나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저렴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원 체계나 냉각 구조는요, 독자적인 설계입니다. 링스는 장차 전자장비 증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룸에 600mAh급 발전기 2세트를 고정적으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20kW급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팩을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용량 배터리 팩은요, 그 차가 정차했을 때 정차 시 보조 동력 장치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많은 전기 장치가 만약에 안에 들어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발전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의 전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배터리 팩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작동 중 소음이나 진동도 없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동력계 흡배기구 및 냉각 구조도 상당히 신선한 구성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드백에서 언급한 차체 상부 포탑 후방에 흡배기구용 덕트 설치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하나디펜스에서 참고한 게 이 링스 거예요. 이 링스의 흡배기 냉각 구조를 하나디펜스가 강하게 참고했었죠.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통합 차량 제어 컴퓨터 및 윈BMS 전투 주의 체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윈BMS는 제가 예전에 레드백에서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엘타사제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은요, 구매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가 채택한 장비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비를 왜 들여왔냐? 이게 이 시스템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가요, 개방형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방형 아키텍처가 무슨 뜻이냐면은 개발자가 설계 세부사항을 공개한 논리적 설계 및 물리적 설계를 전부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통합하기도 쉽고 이게 개방형이에요.